이 황진이의 반달을 노래하다나 윤석중의 낮에 나온 반달은 은유법으로 가득 찬 보석 상자 같은 한시요 동시다. 싫어하는 인성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황진이의 한시 한 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영반월, 반달을 노래하다 혹은 반달을 읊조리다, 그런 뜻입니다. 반달을 노래하다 번역된 우리 말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반달을 노래하다. 황진이. 그 누가 곤륜산 구슬을 깎아서 직녀가 빚을 참빚을 만들었나. 견우가 한번 되돌아간 이후는 시름 없이 푸른 하늘에 던졌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20자밖에 안 되는 한자시입니다. 오운으로 되어 있고 사행시 1, 2, 3, 4행 사행시로 된 오은시, 그러니까 모두 20자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가 곤륜산 구슬을 깎았어. 곤륜산은 그 실제 하지 않는 산입니다. 전설의 산이고 신화적 상상력이 빚어낸 유토피아적 공간이다. 산 전체가 돌로 된 게 아니라 구슬로 되어 있다. 곤륜산에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그 여신 서왕모를 모시는 시녀들이 아주 많이 산다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200의 청평조사에서 거기도 나왔습니다. 200의 청평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곤륜산 구슬을 깎아서 직녀가 빚을 혹은 빚는 참빚을 만들었나. 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단, 누가 잘랐나. 곤륜산의 구슬을 재성, 마름질하여 이루었다. 말라 이루었다. 그 재단하여 이루었다. 무엇을? 직녀의 소를. 소가 얼레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편에 보면, 자전에 보면 얼레비소인데 이 소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허를 유자 그 뒷부분입니다. 물수에 허를 유자 뒷부분이 가면 물이 흐르다 이 뜻인데, 물결이 흐르다, 이거는 나무 목에 허를 유자 뒷부분을 합하면 목질이 흐르다, 빚을 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는 비소자인데 자전에는 얼레빗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에서는 구슬빛인데 구슬빛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인 물건이다. 비슷한 게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유리구두. 유리구두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에 나오는 비단구두. 그 비단구두도 물론 새 가죽에다가 비단을 덮으면 비단구두가 되겠는데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상상적 품목이다. 구슬빛도 구슬로 빛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빛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 옛날에는 다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 목변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누가 곤륜산 구슬을 깎아서 직녀가 빚는 참빛. 옛날 빛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가장 큰 빛은 얼레빛. 얼레빛은 비살무늬 토기 할 때 비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살이 성글고 굵고 큽니다. 빛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얼레빛은 보통 사각형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 보면 민속박물관에 얼레빛은 보통 뒷머리를 갖다 이렇게 빚는 것이 얼레빛이고 앞머리 빚는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참빛이에요. 참빛은 얼레빛보다 비살이 촘촘하고 굵기도 가늘고 성글입니다. 하여튼 비살이 성근 빛. 이것이 참빛인데 대체로 종류가 두 가지예요. 사각형도 있지만 반달형이 많습니다. 둥글게 된 거. 그리고 제일 작은 빛이 면빛입니다. 면빛은 얼굴 면자 면빛인데 요 기미털 요런 부분 아주 세부적인 곳에 빚는 거, 그 아주 작고 아주 촘촘하고 아주 비살이 가는 것을 면빛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빛의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항진이가 직녀를 지금 덜먹이고 있는데 직녀와 견우는 역시 신화적 내지 전설적 인물이 되겠죠. 황진이가 덜먹인 직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상의 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견우는 누구겠는가? 직녀와 견우는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견우는 오랜만에 만났다 헤어지는 파트너입니다. 서경덕이라고 해도 좋겠고 이벽교수라고 해도 좋겠고 소세양이라고 해도 좋겠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정체의 남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견우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놓지 않고 있는데요. 직녀는 자기입니다. 견우가 한번 데려러 간 이후에 견우 일거후, 견우 일거후라고 하는 5자를 썼네요. 마지막에 수척 벽효공, 수척, 실험, 근심걱정, 그리고 척은 던질 척자, 벽허공, 푸른 허공,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 됩니다. 실험 없이 푸른 하늘에 던진네. 무엇을? 빛을. 빛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견우가 가버린데, 파트너가 가버린데, 몸치장, 머리치장이 왜 필요해? 오늘 선내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파트너 없는 세상, 심표. 머리치장 필요해? 물음표. 파트너 없는 세상에 몸치장이 왜 필요하고 머리치장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서 빛을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직녀가 던진 빛의 반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자기도 그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견우가 모처럼 만나서 하룻밤 보내고 보낸 파트너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도 없이 이 근심걱정에 빠져 있는데 이게 뭐 빚을 안 내 이렇게 하네요. 그 내동동이 내가 이제 머리치장해서 뭐래 하면서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한긴이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실험 없이 실험이 뭡니까? 근심걱정이거든요. 실험 없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요. 실험 없다는 실험 많다입니다. 실험 없다와 실험 많다는 반대말 같죠? 같은 말입니다. 실험 없다는 말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맥이 없다. 힘이 없다. 맥이 빠졌다. 이게 실험 없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험 없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맥이 없다. 그러니까 실험 겹다. 실험 많다 하는 격과 똑같습니다. 실험 없이 푸른 하늘에 던졌네. 무엇을? 빛을. 그것이 바로 반달이 되었다. 반달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반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반달은 언제 줍니까? 반달은 잘 안 보입니다. 가장 잘 보인 달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해지자 말자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밤지새도록 이렇게 보름달이 보이면서 동쪽에 먼동이 틀 때 슬그머니 서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밤지새도록 뜨는 달이다.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달이고 가장 밝은 달이고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이다. 근데 반달은 어떠냐 하면 반달은 잘 안 보여요. 딱 2번 보입니다. 한 번은 낮밤달, 낮에 나온 밤달, 한 번은 새벽 밤달.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낮밤달은 해가 질 무렵에 해에서 가장 먼 거리인 동남쪽에 낮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좀 늦은 시간에 동남쪽에 해와 거리가 아주 머니까 가장 끝에서 끝이니까 보이는 것이 낮반달. 낮반달이고 새벽 반달도 잠깐 보입니다. 그 새벽 반달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 다 잠을 자니까 옛날 농경 사이에서. 이렇게 황진이처럼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밤을 지새는 사람은 겨우 볼 수 있겠죠. 새벽에 잠깐 보이는 게 또 반달이 있어요. 이 새벽 반달은 사실은 반달보다는 하현달에 가까운 반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달을 두고 유명한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동료가 2편이 있는데 하나는 낮에 나온 반달이고 하나는 새벽 반달인데 새벽 반달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료라고 하는 윤거경 선생의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보게. 이때 푸른 하늘은 낮 하늘이 아닙니다. 밤 하늘입니다. 은하수가 있으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쪽배라고 하는 것은 제목은 반달이라고 했는데 쪽배라고 했으니까 하얀 달 같은 반달이라는 뜻입니다. 요런 반달이 아니가 요런 반달입니다. 또 그 하나의 반달은 윤석중 동시의 홍남파 작곡으로 유명한 낮에 나온 반달. 이것은 해가 조금 뉘엿해질 무렵에 동남쪽 끝에 있는 푸른 하늘의 반달. 푸른 하늘 하면 낮 하늘일 수도 있고 밤 하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해질 무렵의 푸른 하늘, 또 그리고 아니면 새벽의 푸른 하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낮에 나온 반달이 이게 참 기막히는 그저 동료예요. 언제가 내가 글을 한번 쓸 겁니다. 이거는 시상과 악상이 너무 고와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주로 노래 잘하는 여학생들이 부르고 음반으로 취업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화자가 소년입니다. 남자아이입니다. 1년은 쪽박이라고 하고, 2년은 신짝, 3년은 면빛, 아까 말했던 면빛, 가장 작은 빛, 면빛.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쏟아버린 쪽박인가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마지막 3년 마지막에 보면 우리 누나 방아 찢고 아픈 발 쉴 때 흩은 머리 곱게 빗겨줬으면, 어린 남동생이 방아 찢느라고 노동하느라고 힘든 누나의 옆에 가서 머리를 빗겨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심의 노래입니까? 이것은 정말 은유로 된, 세 가지 은유로 된 굉장히 기막힌 시다. 최근에 우연히 장석주 시인이고 평론가로 유명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문단에 좋아하는 선배인 장석주 선생이 지은 은유의 힘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은유가 키워드입니다. 이 책의 딱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시는 은유로 가득 찬 보석 상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는 은유로 가득 찬 보석 상자다. 이 황진이의 반달을 노래하다나 윤석중의 낮에 나온 반달은 은유법으로 가득 찬 보석 상자 같은 시요, 한시요 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빛 이야기 나왔는데, 빛도 그렇거니와 낮에 나온 반달에서 쪽박, 신짝은 딸깍딸깍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남학신임을 말합니다. 애들이 신고 다니는 반달형 남학신이에요. 쪽박, 신짝, 면빛, 지금 우리 생활의 환경 속에서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물건들입니다. 그 애틋한 그리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황진이의 반달을 노래하다, 아주 짧은 이 시의 얘기거리도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 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달을 노래하다. 황진이. 그 누가 곤륜산 구슬을 깎아서 직녀가 빛을 참 빛을 만들었나. 견우가 한번 되돌아간 이후는 시름 없이 푸른 하늘에 던졌네.